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리버풀이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일단 초반에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비르츠 영입에도 참전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비르츠가 리버풀과 88km 떨어진 블랙풀이라는 지역에서 발견이 됐고요. 리버풀 관계자들과 만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맨체스터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비르츠에게 가장 근접해 있는 건 바이에른 뮌헨으로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는 맨시티, 리버풀 이런 팀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리버풀이 과연 비르츠에게 큰 돈을 지를 수 있는지겠죠. 일단 비르츠의 가격표는 최소 1억 유로, 그러니까 1,500억 이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의 2천억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유형 자체는 리버풀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창의적인 미드필더가 맞습니다. 그래서 비르츠가 온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리버풀에 있어서는 좋은 일이 되겠죠. 그리고 또 왼쪽 윙어 자리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데려오면 최고는 맞습니다. 그런데 리버풀이 사실 이번 시즌 우승하긴 했지만 꽤 보강해야 될 자리들이 많거든요. 뭐 스트라이커도 보강하자면 해야 되고, 또 센터백 서브도 구해야 되고, 우풀백은 이제 프림퐁이 영입이 될 것 같고, 또 왼쪽 풀백도 케르케즈 얘기가 있어서 여러 가지 자리들에 비용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비르츠까지 산다고 했을 때는 리버풀이 한 시즌에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비르츠 한 명의 가격이 뭐 나머지 포지션 다 보강하는 것보다 비쌀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르츠를 저 가격에 산다고 했을 때는 거의 2,500억, 3,000억 이걸 한 시즌에 쓸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리버풀이 지금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하겠지만 프리미어리그 팀들에게는 PSR이라는 재정 규정이 있습니다. 새 시즌 동안 손해가 1,900억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그런 규정인데요. 이렇게 한 시즌에 돈을 많이 써버리면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을 운영하는데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필요한 선수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미 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돈을 섣불리 쓰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들을 바꾸지 못하면서 성적이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리버풀이 비르츠라는 선수를 데려올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버풀에게는 이 돈적인 측면이 가장 걱정거리가 아닐까 싶고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이에른 뮌헨이 가장 가능성이 일단 큰 상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딘 하위센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품으로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스페인 마르카, 영국 BBC 이런 데서 일제히 보도했고요. 레알 마드리드가 딘 하위센의 바이아웃을 지를 것 같습니다. 5천만 파운드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 돈 929억입니다. 6월 1일부터 10일 사이 클럽 월드컵 등록을 마치기 위해서 빠르게 이런 이적 과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지금 첼시와 합의 직전까지 갔던 선수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 같고요. 디나센이 온다면 레알 마드리드 센터백 라인에서는 큰 힘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레알 마드리드가 센터백 한 명으로 충분할지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센터백 현재 92년생 알라바, 93년생 리디거, 그리고 98년생 하지만 십자인데 2번 나간 밀리탕, 03년생 아센시오 이렇게 있는데, 03년생 아센시오는 또 범죄 관련 재판을 할 예정이라서 이건 또 재판이 끝나봐야 알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센터백 뎁스가 디나이센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센터백 한 명의 영입으로 충분할지는 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가 수비적인 부분에서 위험한 부분들을 많이 노출했으니까 수비적인 보강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토트넘 소식인데요. 토트넘이 유로파 결승 앞두고 핵심 선수 2명을 잃었어요. 바로 메디슨과 클루셉스키고요. 메디슨 무릎 부상당해서 시즌 아웃됐고, 클루셉스키도 최근에 무릎 수술을 해서 사실상 시즌 아웃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설 수 있는 선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손흥민의 공격형 미드필더 선발 출전 가능성이 매우 올라갔습니다. 사실 손흥민이 국가대표에서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꽤 많이 뛰었었는데요. 토트넘에서는 뭐 가끔씩 팀이 교체로 투톱이 될 때 아래쪽에 있는
공격수 뭐 요런 느낌으로 뛰었었고 이렇게 처음부터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었던 기억은 제 생각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훈련 장면에서도 손흥민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는 게 포착이 됐고요. 그래도 손흥민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간결하게 툭툭 풀어주다 보면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측면에서보다 이런 돌파 장면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돌파보다는 가운데 쪽에서 수비와 속도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면도 생길 것 같고요. 또 순간 탈압박을 통해서 슈팅각을 만드는 그런 장면이 생길 것 같은데 오히려 또 손흥민에게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토트넘은 또 어려운 상황에서 유로파 결승을 치르게 됐는데 과연 이 유로파 결승이 어떻게 진행될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자, 이게 토트넘의 유로파 결승 예상 라인업이고요. 이건 제가 짜본 건데 아마 여기서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골키퍼 비카리오, 포백은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벤탄쿠르와 비수마, 그 앞에 히샬리송, 손흥민, 존슨, 원톱은 솔랑키입니다. 일단 윙샬리송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최절정의 폼은 아니지만 솔랑키와 함께 박스 안에서 같이 헤더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줄 수 있고요. 또 벤탄쿠르 비수마가 이번에 유로파에서는 호흡이 괜찮아요. 그리고 보대전부터 이 투볼란치 실험을 계속했었는데 나름 또 투볼란치가 잘 작동이 되면서 기대를 해봐도 좋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토트넘 포백 수비력이 최근에는 안정됐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사실 리그 경기를 봐가지고는 전투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로파에서 하는 걸 봐야 되는데 유로파에서는 특히나 이제 포로 같은 선수가 공격적으로 플레이 안 하고 깔끔하게 플레이를 해주면서 또 수비력을 더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복귀한 손흥민, 이게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요. 손흥민이 또 갑자기 복귀하면 경기력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국대 갔다 온 손흥민, 쉬다 온 손흥민, 또 상당히 무섭다고 볼 수 있어서 유로파 결승에서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마레스카, 그러니까 첼시 소식인데요. 첼시의 마레스카 감독이 챔피언스리그 진출 실패에도 감독직이 유지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경기 상관없이 감독직이 유지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첼시는 승점 63점으로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잭슨의 팔꿈치 사건으로 인해서 첼시가 아주 귀중한 승점을 잃게 되었고요. 리그 경기 남은 두 경기에서는 전형적인 스트라이커 없이 게임을 하게 됐습니다. 남은 두 경기는 맨유 경기하고 노팅엄 경기인데요. 노팅엄도 챔스의 희망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첼시와의 마지막 경기 이악물고 할 것 같고요. 맨유 역시 이번에 로테이션 돌리지 않을 생각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첼시는 제대로 된 원톱 그리고 제대로 된 수비진이 없는 상태로 이번 시즌을 치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앞뒤가 좀 제대로 갖췄을 때는 첼시의 경기력이 어떨지 또 궁금합니다. 그 다음은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 후보인데요. 뭐 여러 가지 좋은 선수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대부분의 홈 유니폼이 붉은 선수들이 후보가 되었습니다. 깁스 화이트, 흐라멘베르, 이삭, 은베모, 라이스, 살라, 반다이크, 크리스 우드 이렇게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하메드 살라가 받지 않을까 싶고요. 나머지 선수들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프리미어리그 올해 감독 후보도 나왔는데요. 브렌트포드의 토마스 프랭크, 뉴캐슬의 에디아우, 노팅엄의 누누 산투, 울버햄튼의 비토르 페레이라, 리버풀의 아르네 슬롯입니다. 아무래도 슬롯이 이번 시즌 처음 오기도 했고 우승 감독이니까 슬롯이 가장 정배지 않을까 싶고요.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도 이 새로운 감독이 왔을 때 어떻게 팀을 바꿀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누 감독도 마지막에만 조금 주춤하지 않았다면 변화의 폭이 가장 큰 감독이라서 또 좋은 감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에디아우는 제 생각엔 리그컵도 들고 또 이번 시즌 뉴캐슬 강하게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후보에 오른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